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욱입니다. 우한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더라. 중국산 김치만 먹어도 감염된다더라. 인터넷과 SNS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너무 퍼지고 있습니다. 일명 가짜 뉴스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 중에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을 통해서 충분히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를 타는 이런 분비물이 눈에 각막에 직접 노출됐을 때, 이럴 경우 물론 그 바이러스의 양이 충분히 되지만, 또는 오염된 손으로 또 눈을 비빌 때, 이때도 물론 충분한 바이러스 양이 노출돼야지만 감염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각막, 코의 점막, 또 이 목에 있는 점막 등이 주요 감염지이기 때문에 눈으로도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동을 삼가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주로 비말이 뭐냐면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작은 물방울들이 생기죠.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공기 중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비말이 아닌 공기 전파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애취에서 나와서 비말에 떨어져 있는 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물방울, 비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명은 길어야 3일입니다. 설사 발송 단계에서부터 오염됐다 하더라도 배송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김치 등의 식자재를 먹어서 감염되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실려오고 제조돼서 오는 데에 시간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감염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같은 시간 내에 1m, 2m 반경 이내에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2, 3일, 3, 4일 전에 감염자가 지나갔던 부분,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낮지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침 또는 비말 등이 의자, 책상 또는 벽 또는 손잡이, 이런 공공장소에서 노출됐을 경우에 이것을 만지고 또 충분한 바이러스가 이를 입이나 눈을 통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감염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 방역당국은 감염자가 해당 공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고 어느 정도 거리에 접촉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혹시나 모르는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또 다른 곳에 바이러스를 뿌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존의 사스와 메르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일반 시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이런 국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던 것이 한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이 퍼져서 국지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그렇죠. 설입니다. 설. 중국은 설 연휴 전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중국의 물류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물류의 중심이면서 관광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의 처음에는 이 허베이 성을 차단했지만 결국 중국 전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분들이 이 긴 연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로 여행을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증상도 없고 감염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증상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옳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 얼마나 지나야 잠잠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실제로 메르스가 완전히 종료돼서 국가에서 메르스가 종료됐다 하는데도 3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홍콩 독감 사건이 2, 3년에 있었을 때도 최소 2달 정도 갔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잠복기가 2주가 더 지나서 우리가 해제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왕래가 있고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신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 3월 초까지는 지나봐야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 KF80 정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KF가 뭐냐고요? 코리안 필터의 의미인데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미세 입자 차단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F80은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KF90은 90%, KF99는 99%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KF80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질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하실 수가 없다면 어떡하냐고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마스크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최소 30초간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했냐고요? 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경우에는 99%까지 바이러스나 세균을 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제 같은 경우는 97%, 물로만 잘 씻어도 90%, 그런데 물티슈로 씻는 경우에는 50%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누로 손 씻는 게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알코올이 최소 70% 이상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손 세정제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다면은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이 모든 재료는 약국에서 구하기가 쉬워요. 손 세정제를 담을 깨끗한 용기에 소독용 에탄올 4, 정제수 1, 글리세린 2의 비율로 담아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질적으로 이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은 이 씻겨 나가는 물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 세정제를 사용할 때도 그냥 비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빚고 밖으로 털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 너무 알코올 냄새가 심하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로마 오일을 조금 더하는 팁도 괜찮겠죠? 사실 이 만들 때 에탄올로 인해서 눈이 시리거나 두통도 올 수 있으니까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만드는 거는 당연하겠죠? 사실 지금까지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망률 비교를 봤을 때 메르스와 사스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왜 메르스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았냐고요? 6번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메르스는 이 바이러스가 바로 들어와서 폐 아래까지 직접 들어가서 폐염증을 만듭니다. 즉 폐렴이 발생하는데 폐에서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산소를 받고 우리 가스를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와서 가스 교환이 안 된다. 바이러스가 폐포를 공격하고 폐포가 손상이 되면 이것이 병적이든 병적이 아니든 있는 이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서 폐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이 7번째 코로나 변종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까지 하부의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는 없고 일반적으로 상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면역이 튼튼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면역력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 고혈압 또는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질이 적절히 반응을 못하고 폐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균이 혈류를 타고 돌아서 전신 폐혈증이 나타나면 치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차 합병증인 폐렴이 아주 위험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혈청으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딱 주인공이 살잖아요. 그쵸? 이건 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람의 혈청으로 안전하게 약을 쓸 수 있는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개발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7번째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또는 홍콩 독감에 사용됐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생명 유지에 대한 치료와 경험적 항생제를 통한 2차 폐렴 예방을 하는 것이 현재의 치료 방법입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해외 감염병 now.kr에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혹시 중국 방문 후 증상이 있으신 분 또는 중국 방문 후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연락해서 지시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